시장 가게 할머니에게 아들이 경찰서장이라고 갑질하던 중년 여성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판사 어머니였다. 주변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겉으로 잘난 체하며 약자를 무시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진짜 권력자의 등장 앞에서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평범한 아침. 5월의 봄볕이 시장 골목 깊숙이 스며들던 이른 아침이었다. 중앙시장은 20년 넘게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이 모이는 곳이었다. 새벽 5시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6시가 되면 단골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7시 반쯤이면 출근길 직장인들이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접시를 사들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시장은 매일 아침 생생하게 살아 숨쉬었다. 박분남 할머니의 분남이네 반찬 가게는 시장 중심부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게라고 해봐야 폭이 3m, 깊이가 4m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가 손수 만든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무생채, 콩자반,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오이소박이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분남이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맞은편 청과 가게 주인 오영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60살의 오영호는 이 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3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온 터줏대감이었다. 영호 씨도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78세의 박분남은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더 고생이시죠. 그 나이에도 새벽부터 이렇게. 아이고 뭐. 일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병 난다니까요. 두 사람은 가볍게 웃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박분남을 좋아했다. 그녀는 절대 크게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손님에게 늘 정직했으며 이웃 상인들에게도 친절했다.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에게도 화를 낸 적이 없고 거스름 돈을 더 받아간 손님이 있으면 다음에 와서라도 돌려주곤 했다. 분남이 어머니, 드디어 아드님 승진하셨다면서요? 옆가게 떡집 주인 김 사장이 물었다. 아,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큰 자리는 아니고요. 박분남은 수줍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사실 그녀의 아들 박지우는 최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사실을 자랑하듯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감사할 뿐이었다. 어머니가 고생해서 키우신 덕분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살면 그걸로 좋게요. 박분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 공무원이던 남편이 35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박분남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시장에 왔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20년 전부터 이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아들의 학비를 대고 대학을 보내고 사법고시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침 8시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렸다. 할머니들이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아주머니들이 생선을 골라 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교향곡을 만들었다. 박분남은 오늘도 변함없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유리통에 담긴 반찬들을 정리하고 가격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녀의 반찬은 다른 가게보다 조금 저렴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기요, 무생채 얼마예요?
첫 손님이 왔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 여성이었다. 3,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분남은 정갈하게 무생채를 담아 비닐봉지에 넣어 주었다. 손님은 카드로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섰다. 분남이 어머니, 손님이 많네요. 아이고, 그냥 그래요.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요. 박분남은 겸손하게 웃었다. 실제로 그녀의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녀의 인품을 믿는 단골들이 많았다.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곧 깨지게 될 것이었다. 아침 9시 30분쯤이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시장 입구로 걸어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짙은 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이름은 강미선이었다. 52세의 미선은 이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개 수수료로 제법 돈을 벌었고 그 덕분에 자신감도 넘쳤다.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웠다. 강미선은 시장을 훑어보듯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이 시장의 모든 것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였다. 여기 이 시장도 곧 없어질 텐데. 그녀는 중얼거렸다. 실제로 이 지역은 재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었고 시장도 언젠가는 철거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미선의 말은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강미선은 박분남의 반찬 가게 앞에 멈춰섰다. 여기 반찬 팔아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건조했다. 마치 명령하듯 했다. 네, 어서 오세요. 박분남은 늘 그렇듯 공손하게 인사했다. 멸치볶음 얼마예요? 4,000원입니다. 비싸네. 다른 데는 3,000원인데. 강미선이 눈살을 찌푸렸다. 사실 그녀가 말한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값을 깎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재료를 좋은 걸 써서요. 국산 멸치만 쓰고 조미료도 안 넣습니다. 박분남은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아닌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아, 그래요? 그럼 콩자반은요? 4,500원입니다. 비싸네, 진짜. 시장인데 이렇게 비싸면 누가 사요? 강미선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다. 손님, 저희는 최대한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어요. 맛보시면 아실 겁니다. 박분남은 여전히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이런 손님들을 여러 번 만나봤다. 시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온갖 유형의 손님을 마주하게 된다. 무례한 사람도 있고 친절한 사람도 있다. 박분남은 어떤 손님에게도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다. 그래요? 그럼 멸치볶음이랑 콩자반 하나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분남은 조심스럽게 반찬을 담기 시작했다.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각각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8,500원입니다. 강미선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던지듯 내밀었다. 박분남은 조용히 받아서 거스름 돈을 계산했다. 1,500원 거슬러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거스름 돈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강미선이 날카롭게 말했다. 네, 죄송합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니, 분명히 제가 5만 원을 냈는데
왜 1,500원만 주는 거예요? 박분남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분명히 10,000원짜리를 받았다. 손님이 5만원권을 냈다면 41,500원을 거슬러 줬어야 한다. 손님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주신 건 10,000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강미선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5만원을 냈다고요.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고 장사를 하세요. 박분남은 당황했다. 78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절대 거스름돈을 잘못 준 적이 없었다. 항상 꼼꼼하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손바닥에 있는 돈을 보시면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강미선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실 그녀는 10,000원을 냈다. 하지만 고의로 5만원을 냈다고 우겼다. 이런 수법으로 돈을 받아낸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청과 가게 오영우 회장이 다가왔다. 이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잘못 준다니까요. 내가 5만원을 냈는데 10,000원 낸 걸로 거슬러 주는 거 있죠? 강미선이 큰 소리로 말했다. 오영우는 박분남을 쳐다봤다. 그는 20년 넘게 박분남과 함께 일했다. 그녀가 거스름돈을 잘못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 분남이 어머니,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우 씨, 저는 분명히 10,000원을 받았어요. 손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박분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억울했다. 오해라고요. 지금 나보고 사기꾼 만들 거예요. 강미선은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제 시장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오영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CCTV 있으면. CCTV?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거스름돈 내놔요. 강미선은 손가락으로 박분남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박분남은 눈물이 글썽거렸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단 한 푼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다. 손님, 제발 진정하세요. 저는 정말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나한테 진정하라고요. 강미선은 가게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탁 하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영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끼어들어요? 저는 이 시장 상인회 회장입니다. 손님께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상인회장? 하? 그게 뭐 대단한 자리라고. 강미선은 비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손님, 제가 보기엔 손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분남이 어머니는 20년 넘게 여기서 장사하셨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20년이면 뭐 하나요? 오늘 사기친 건 맞잖아요. 사기라니요.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십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떡집 주인 김 사장이 끼어들었다. 아니, 당신들은 다 한패예요? 시장 사람들끼리 서로 감싸주는 거죠? 강미선은 이제 주변 상인들 전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손님 말씀 조심하세요. 우리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은 내가 5만원을 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이래요? 강미선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이 상황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손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경찰을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CCTV 확인하고 정확하게. 경찰, 웃기네요. 경찰 부르겠다고요? 그때 강미선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좋아요. 경찰 불러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검사예요. 검사. 이 지역 검찰청에서 일한다고요. 강미선은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오영우가 담담하게 물었다. 어쩌긴 뭘 어쩌나요? 지금 당장 경찰 불러도 다 내 편이에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든다는 게 말이 돼요. 강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박분남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 가게 젊은 직원이 다가와 박분남의 어깨를 잡았다. 고맙구나, 괜찮아. 박분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지금 사기치고 있잖아요. 강미선은 멈추지 않았다. 손님, 이제 그만하시죠. 손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오영우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실수? 실수라고요. 지금 나보고 거짓말쟁이 만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여기 다 신고할 거예요. 위생 검사도 받고 세금 제대로 내는지도 확인하고. 강미선은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다. 손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이게 협박으로 들려요?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강미선은 자신의 말에 도취된 듯 계속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또렷하고 힘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이 가득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남성은 박분남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후야, 내가 왜? 박분남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법원 일 끝나고 들르려던 참이었는데 근처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서 박지후였다. 45세의 그는 얼마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박분남의 외아들이었다. 강미선은 갑자기 나타난 남성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이 사람 누구예요? 저는 박분남의 아들입니다. 박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아들, 그래서요? 어머니 편 들러온 거예요? 강미선은 여전히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지우는 주변 상인들을 둘러봤다. 오영우 회장이 나섰다. 지우 씨, 이 손님이 어머니한테 거스름 돈을 잘못 줬다고 우기고 계세요. 어머니는 분명히 10,000원을 받으셨는데 손님은 50,000원을 냈다고 하시고요. 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정말 10,000원을 받으셨어요? 그래, 아들아. 나는 분명히 10,000원을 받았어. 박분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박지우는 다시 강미선을 쳐다봤다. 손님,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닐까요? 실수?
당신도 어머니 편 들 거예요. 나는 분명히 5만 원을 냈다고요. 강미선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손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진정하라고요. 당신은 누구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박지후입니다. 이 지역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지후는 조용히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순간 시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박지후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다. 거기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지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강미선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들이 검사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세를 부렸다. 그런데 눈앞에 진짜 법조인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판사가. 저는 강미선은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손님, 제가 보기엔 손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입니다. 거스름돈을 잘못 줄 뿐이 아니에요. 박지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지만 혹시 지갑 확인해 보시겠어요? 5만 원권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미선은 황급히 지갑을 뒤졌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10,000원만 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0원짜리만 있었다. 그게 저는 분명히. 강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그 손님이 거짓말한 거였어. 분남이 어머니가 그럴 리 없지. 아들이 판사라니 대단하시네. 오영우 회장이 나섰다. 지우 씨, 혹시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가게에 하나 있거든요. 분남이 어머니 가게도 찍힐 겁니다. 네, 확인해 봅시다.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요, 그럴 필요까지는. 강미선이 황급히 말했다. 그녀는 CCTV를 확인하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알고 있었다. 왜요? 손님이 5만 원을 내셨다면 CCTV에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박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강미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땀이 이마에 맺혔다. 오영우 회장은 자신의 청과 가게로 갔다. 1분도 되지 않아 그는 태블릿 PC를 들고 돌아왔다. 여기 CCTV 화면입니다. 분남이 어머니 가게가 잘 보이네요. 오영우는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강미선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손님께서 내신 건 10,000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손님,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박지후가 조용히 물었다. 저는. 강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손님께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박지후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헷갈려서. 헷갈리셨다고요? 방금 전까지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는데요. 박지후는 차분하게 반박했다. 강미선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변명할 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손님, 방금 제 어머니를 사기꾼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남을 사기꾼으로 몰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지후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서렸다. 강미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손님의 아드님이 검사라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강미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거짓말이시군요. 박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의 지위나 배경을 과장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는 사람들을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하지만 진짜 큰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큰 사람은 약자를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처럼요. 박지우는 박분남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박분남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손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지우가 다시 강미선에게 물었다. 저 죄송합니다. 강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에게 죄송하다는 겁니까?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강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제대로 사과하시죠.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박지우의 말에 강미선은 박분남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분남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박분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다. 주변 사람들은 박분남의 너그러움에 감동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미선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손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지우가 말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미선은 가방을 들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강미선이 떠나고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지우야, 고맙구나. 박분남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박분남은 미소 지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화났을 텐데. 맞아요. 어머니는 정말 품이 넓으세요. 아드님도 정말 멋지시네요. 상인들은 박분남과 박지우를 칭찬했다. 오영우 회장이 나섰다. 지우 씨, 덕분에 잘 해결됐네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지우 씨는 정말 겸손하시네요. 판사님이면 큰 자리신데 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건 겸손과 정직입니다. 박지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오늘 점심 제가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바쁠 텐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시간 냈어요. 어머니랑 밥 먹고 싶어서요. 박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먹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다. 주변 상인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시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손님들이 오고 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오늘 있었던 일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로 남을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었다. 진짜 큰 사람은 직함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드러낸다는 것을. 한편 시장을 나온 강미선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붙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지. 강미선은 중얼거렸다.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사실 강미선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성실하게 일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변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다. 그때 강미선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 돈이 생기자 강미선의 태도도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과 달라. 강미선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다. 운이나 시기가 좋았다는 건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았다. 내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강미선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박분남 할머니를 떠올렸다. 78세의 나이에도 시장에서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를 존경하는 아들. 나는 내 아들에게 뭘 가르쳤지? 강미선은 자문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성공만을 강조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박분남은 아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쳤다. 정직, 겸손, 배려.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은 판사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강미선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엄마가 잘못 살았다고 고백해야 하나? 강미선은 망설였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둘째, 정직하게 산다. 셋째, 겸손하게 행동한다. 넷째, 약자를 배려한다. 다섯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강미선은 이 5가지를 적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부터 나는 바꿀 거야. 진짜로. 그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저녁이 되자 시장은 문을 닫을 준비를 했다. 오영호 회장은 자신의 가게를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분남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셔. 그는 중얼거렸다. 78세의 나이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옆가게 떡집 주인 김 사장이 다가왔다. 회장님, 오늘 일 때문에 한동안 시장이 시끄럽겠네요. 시끄럽긴 뭐가 시끄러워. 오히려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배울 게 있잖아. 진짜 큰 사람이 뭔지. 오영호는 웃으며 말했다. 맞는 말씀이네요. 분남이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시장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배워야지.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박분남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박지후가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화났을 텐데. 화내면 뭐하니.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박분남은 조용히 말했다. 박지우는 어머니를 존경스럽게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잘한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배운 거예요. 정직, 겸손, 배려 그런 거리요. 박지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고맙구나, 아들아. 박분남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가게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제가 충분히 모셔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78이면 젊지. 80까지는 일할 수 있어. 박분남은 활짝 웃었다. 박지우도 따라 웃었다. 그는 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어요. 대신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럴게.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있었던 일, 시장 사람들 이야기, 미래 계획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상인들은 오늘도 새벽부터 가게를 열었고 손님들은 신선한 재료를 사러 왔다. 박분남의 반찬 가게도 여전히 인기였다. 단골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새 손님들도 있었다. 어머니, 멸치볶음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분남은 오늘도 변함없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강미선이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도 쓰지 않았다.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강미선은 조심스럽게 박분남의 가게로 다가왔다. 어머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분남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아, 손님 어서 오세요. 저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박분남은 온화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님, 울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뀌는 거예요. 박분남의 말에 강미선은 더욱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강미선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억지로 받으려고 했던 돈이에요. 제가 드려야 할 돈이고요. 그리고 사과의 의미도 있어요. 박분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강미선은 간곡하게 부탁했다. 박분남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 반찬 사가세요. 그걸로 화해하는 걸로요. 네.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죠. 손님은 제 손님이잖아요. 박분남은 환하게 웃었다. 강미선은 감동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드릴까요? 멸치볶음이랑 콩자반이랑 무생채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분남은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다. 그리고 봉지에 넣어 건넸다. 2만 원입니다. 강미선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2만 원을 냈다. 그리고 거스름돈은 받지 않았다. 어머니, 거스름돈은 그냥 두세요. 제 마음이에요. 그럴 순 없죠.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박분남은 강미선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손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강미선은 반찬을 들고 시장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전혀 달라 보였다. 한결 가벼워 보였고 평온해 보였다. 주변 상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 사람 변한 것 같네요. 그러게요.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면 바뀔 수 있나 봐요. 분남이 어머니의 영향력이에요. 그분의 품격이 저 사람을 바꾼 거죠. 상인들은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3개월이 흘렀다. 여름이 왔고 시장은 더위 속에서도 활기를 잃지 않았다. 박분남의 가게는 여전히 단골들로 붐볐고 그녀의 건강도 여전히 좋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박지후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왜?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아이고,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박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시장 근처 한 식당으로 갔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지.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다행이에요. 그 일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박지우는 3개월 전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좋은 일이었어. 좋은 일이요? 그래.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은 걸 배웠거든. 나도 배웠고. 어머니가 뭘 배우셨어요? 용서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박분남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저 손님분 요즘 자주 오신다면서요? 응.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 이제는 단골이 됐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면 정말 바뀌는구나 싶더라고. 두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제가 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어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살았다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정직하게 사셨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셨고 약자를 배려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박지후의 말에 박분남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아들아.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법복을 입은 사람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년이 지났다. 박분남은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제 79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친절했다. 강미선도 여전히 단골 손님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변했다. 이제 그녀는 시장 상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시장 상인회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다. 25년 이상 이 시장에서 장사한 상인들을 위한 감사 행사였다. 박분남도 그중 한 명이었다. 분남이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오영우 회장이 꽃다발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박분남은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정직함과 친절함이 이 시장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오영호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쳤다. 박분남은 눈물을 글썽였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물론이죠. 여든까지는 일할 거예요.
박분남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때 박지후가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걸어왔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들아,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죠. 어머니의 특별한 날인데. 박지후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다. 박분남과 박지우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 지난 1년 돌아보니 어때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 하지만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어. 다행이에요. 아들아,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왜요? 좋은 아들을 뒀잖아. 그리고 좋은 이웃들이 있고 건강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박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걸었다. 시장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1년 후 강미선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은 여전히 했지만 손님들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대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배려심을 보였다. 어느 날 강미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아들이었다. 아,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같이 밥 먹을까 해서. 물론이지. 그런데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니, 그냥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강미선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예전에는 아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을 소홀히 했다. 하지만 1년 전 그 일 이후로 강미선은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시장 근처 식당 어때? 엄마가 자주 가신다던 그 반찬 가게 근처. 좋아.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강미선은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되자 강미선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박분남의 반찬 가게에 들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미선 씨. 어서 와요. 이제 두 사람은 이름을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다. 어머니, 오늘 멸치볶음 있어요? 물론이죠.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 주세요. 아, 콩자 반도요. 알겠어요. 박분남은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다. 미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좋아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행복해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인생을 다시 배웠어요. 강미선의 말에 박분남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도 변하게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미선 씨가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다. 강미선은 반찬을 받아들고 식당으로 향했다. 아들 민수가 이미 와 있었다. 엄마 왔어? 응, 미안. 늦었니?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 바쁘긴 한데 재밌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요즘 어때? 나도 좋아.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강미선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더 밝아지신 것 같아. 그리고 더 행복해 보여. 민수의 말에 강미선은 놀랐다. 정말? 그렇게 보여?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였어. 근데 요즘은 평온해 보여. 강미선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수야, 미안해. 왜? 예전에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성공만 강요하고 너의 행복은 생각 안 했잖아. 엄마,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진짜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사람됨이더라고. 강미선은 진심으로 말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엄마도 나름대로 힘드셨던 거 알아.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5년이 흘렀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많은 것들이 변했다. 중앙시장은 결국 재개발이 진행되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새 건물 1층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장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박분남의 반찬가게도 새 건물로 이전했다. 이제 83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83세에도 일하시다니. 단골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다. 일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병 난다니까요. 박분남은 예전과 똑같은 말을 했다. 박지우는 이제 고등법원 판사가 되었다.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매주 어머니를 찾아왔다. 강미선은 부동산 중개업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시장 근처에 있는 그 카페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시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새 건물 오픈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박분남, 박지후, 강미선, 오영우 회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우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65세가 된 그는 여전히 상인회장을 맡고 있었다. 5년 전 우리는 이 새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죠. 과연 잘 될까, 손님들이 계속 찾아올까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오늘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장을 30년 넘게 지켜온 분,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은 분, 박분남 어르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분남을 쳐다봤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다. 박분남은 부끄러운 듯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오영우가 마이크를 건넸다. 박분남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걸음은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당당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정직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박분남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이 따뜻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분남이 인사를 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지우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자리로 돌아왔다. 어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고맙다, 아들아.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다. 박분남, 박지후, 강미선, 오영우 회장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네 사람은 강미선의 카페로 갔다. 미선 씨, 카페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선 씨가 노력한 거죠. 네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오영우 회장이 물었다. 글쎄요. 85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단하세요, 정말. 일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어머니는 정말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강미선이 말했다. 롤모델이라니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큰 사람이 뭔지, 품격이 뭔지. 강미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크기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여주셨죠. 박지후가 덧붙였다. 박분남은 눈물을 글썽였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다. 박분남은 결국 85에 가게를 정리했다. 더 이상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시장을 자주 찾았다. 옛 동료들을 만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박지우는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다. 강미선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박분남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어머니, 뭐 보세요? 박지후가 다가왔다. 그냥 눈 구경하고 있었어. 예쁘죠? 그래. 세상이 하얗게 덮이니까 깨끗해 보여. 박지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인생 돌아보시니 어때요? 좋았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행복했어. 다행이에요. 아들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왜요? 좋은 아들을 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건강하게 살았잖아.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박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박분남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지역 주민들 모두가 박분남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진짜 큰 사람이셨어요. 강미선이 조문을 하며 말했다. 맞아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셨죠. 오영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기로 다짐했다. 정직, 겸손, 배려, 용서. 그것이 박분남이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것이 진짜 큰 사람의 모습이었다.